네, 이번 시간에는 ODB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DBC가 뭔지에 대한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ODBC를 윈도우즈에는 많이 세팅해서 써보신 분들이 많을 건데, 리눅스에도 이제 세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눅스에 ODBC 세팅하는 방법을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DBC가 이제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구글에서 이제 ODBC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여러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요 이미지가 좀 설명하기 좀 편하게 잘 돼 있어서 이걸 좀 가져왔습니다. ODBC는 일단 오픈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위한, 근데 오픈이니까 이제 어느 DB나 뭐 그런 의미입니다. 어느 DB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B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오라클 DB도 있고, 뭐 사이베이스 DB도 있고, 뭐 몽고DB, MySQL, 뭐 포스트그레스, 마리아DB, 뭐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DB들을 연결할 때마다 다 다른 인터페이스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오라클 DB 같은 경우 SQL 넷으로 접속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서로 다른 그 드라이버, 뭐 다른 접속 방식, 뭐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공통적인 인터페이스로 다 접근할 수 있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개발된 게 ODBC입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는 ODBC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제 ODBC에 대한 기본적인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툴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DB별로 또 이제 연결할 수 있는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라클 DB 연결하는 오라클 ODBC 드라이버, 사이베이스 DB 연결하는 사이베이스 오라클 ODBC 드라이버, 또 마리아DB 연결하는 마리아DB ODBC 드라이버, 그런 것들이 각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ODBC 드라이버는 각 벤더에서 DB 벤더에서 제공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뭐 윈도우면 윈도우즈, 뭐 리눅스면 리눅스, 그렇게 공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ODBC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있는 게 또 JDBC도 있습니다. JDBC는 이제 우리가 JDBC 프로그래밍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바로 이제 DB 연결할 때 JDBC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DB 접속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DB 접속하는 할 때 JDBC 쓴다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원래는 얘도 이제 ODBC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제 JDBC 드라이버가 뭐 오라클 거 JDBC 드라이버 쓰면 오라클에 붙일 수 있고, 또 뭐 사이베이스 거 JDBC 드라이버 쓰면 사이베이스에 붙일 수 있고, 마리아DB 거 JDBC 드라이버를 갖다 쓰면 그 마리아DB 붙일 수 있고, 금방 설명한 ODBC하고 똑같잖아요. 예.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은 ODBC는 이제 그 C로 개발이 됐고, 그리고 또 윈도우즈 중심이었다가 리눅스도 이제 지원하고, JDBC는 이제 자바 중심이죠. 자바로 개발된, 자바로 이제 뭐 개발하고 DB 접속하는 거 개발할 때 JDBC를 쓰죠. 이것도 이제 자바로 돼 있고, 그 JVM 기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ODBC는 맨 처음에 1992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JDBC는 자바를 개발한 선에서, 지금은 이제 오라클로 합병됐죠. 선에서 개발해서 배포한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ODBC는 뭐 윈도우즈는 DLL 파일로 돼 있고, 그 여기 이제 그 드라이버가
뭐 오라클 드라이버나 사이베이스 드라이버나 마리아디비 드라이버나 그 드라이버 자체가 윈도우즈인 경우는 DLL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인 경우는 .so 파일로 되어 있고 JDBC는 이제 자르 형태로 이렇게 제공을 하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일단 이번에는 지금 ODBC를 그 ODBC에 대해 설명을 이제 드리고 실습을 할 건데 이제 윈도우 중심이 아니라 리눅스에서 ODBC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ODBC를 이제 리눅스에서 쓸 때 아까 얘기한 그 여기에 보면은 ODBC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라고 해당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설치를 해야겠죠. 물론 그것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하고 이제 각 DB에 연결할 DB에 대한 드라이버도 설치를 해야겠죠. 그 과정이 여기 ODBC 패키지 설정하는 부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DBC 세팅하는 부분, 그 구성 파일 세팅하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 소스 뒤에 설정하는 부분, 이게 이제 ODBC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ODBC 잘 접속이 되는지 테스트해 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 이제 ODBC 기능을 제공하는 그 프로그램이 유닉스 ODBC라는 거거든요. 얘를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염 또는 뭐 DNF 한 다음에 인스톨해서 유닉스 ODBC 설치하면 됩니다. 저는 ODBC 유닉스 ODBC를 설치를 해놨고요. 그래서 염 리스트 유닉스 ODBC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조회가 되죠. 인스톨드 패키지 해가지고 유닉스 ODBC 설치가 된 걸로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ODBC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 툴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ODBC J, ODBC 인스트라든가 요 커맨드들을 이제 나중에 ODBC 세팅하면서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체크할 때 쓰는데 ODBC 인스트 이제 ODBC 인스트라는 걸 쳐보면 커맨드를 이런 식으로 나오죠. 커맨드가 유닉스 ODBC의 ODBC 인스트 프로그램이다. 뭐 이런 설명들이 좀 옵션하고 나오는데 요걸 설치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유닉스 ODBC가 그것도 있고 또 뭐 ISQL 이런 것도 이제 ODBC 테스트 할 때 쓰는데 이 ISQL이라는 것도 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유닉스 ODBC ISQL 쓰는 방법에 대한 옵션들도 쭉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유닉스 ODBC고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제 ODBC 드라이버들 오라클 ODBC 드라이버, 사이베이스 ODBC 드라이버, 마리아DB ODBC 드라이버 각 DB에 연결하고 있는 또 DB에서 제공하는 ODBC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오라클을 이제 오라클 인스턴트 클라이언트라는 걸 설치를 하면은 거기에 이제 ODBC 드라이버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ODBC 드라이버 이게 오라클 인스턴트 클라이언트의 ODBC 요거 설치해주고 이걸 쓰기 위해서는 또 베이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라클 인스턴트 클라이언트 베이직 요거를 설치를 하면 되는데 이걸 저는 해놨어요. 이게 이제 염으로 오라클 리눅스 같은 경우는 염으로 이제 그냥 바로 설치를 하면 되고요. 이게 레드햇 리눅스 같은 경우는 바로 설치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 사이트 가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하면 됩니다. 저는 일단은 염 리스트에 보면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인스톨드 패키지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베이직하고 ODBC가 설치가 되었다 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설치했냐면은 제가 이쪽 사이트, 이게 이제 그 오라클 인스턴트 클라이언트를 받을 수 있는 오라클 공식 사이트거든요. 이건 이제 구글에서 검색해도 되고, 예, 오라클 홈페이지 가서 요 사이트입니다. 요 사이트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요 사이트인데, 오라클 인스턴트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포 리눅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19C, 저는 19C를 받았고요. 뭐 23 AI 버전으로 받아도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기 오라클 리눅스, 뭐 레드 리눅스 이렇게 있는데, 이 에, 오라클 리눅스 9, 오라클 리눅스 8, 9 버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레드 리눅스도 버전은 같이 가니까 버전 맞는 거 받으면 되고요. 베이직을 받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ODBC는 좀 더 내려가면 이쪽에 JDBC가 나오고, 이 밑에 나오네요. ODBC. 여기 ODBC가 나오죠. 이걸 받으면 됩니다. 자기 버전에 맞는 걸 받아가지고 이 RPM 파일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 RPM 파일을 받아가지고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되면은 그 저 RPM 파일을, 뭐 얘를 갖다가 이제 여기 링크가 있으니까 뭐 링크 주소 복사한 다음에 여기서 뭐 wget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도 되겠죠. 그렇게 받아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브라우저에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눌러서 받은 다음에 그 파일을 이쪽으로 FTP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여기서 RPM을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원래 염으로 자동으로 설치하면은 이렇게 아마 색깔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게 따로 이렇게 별도 설치하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나올 겁니다. 어쨌든 설치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어, 오라클 인스턴트 클라이언트가 설치가 지금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오라클 ODBC 드라이브에 설치를 한 거죠. 그리고 마리아 DB도 이거 아까 봤나 내가? 이것도 설치를 미리 해놨습니다. 이건 이제 마리아 DB 리포, 요거 마리아 DB 설치할 때 요 리포를 먼저 만든 다음에 염으로 이제 마리아 DB를 설치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지난 영상에 제가 마리아 DB 설치하는 쪽에다가 그런 걸 보여드렸었죠. 그거 그때 만들어진 리포예요. 요게 있으면 이거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염 인스톨 해가지고 마리아 DB 커넥터 ODBC 이렇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저는 이것도 돌려서 해놨고요. 염 리스트에서 잘 설치가 됐는지 이렇게 체크해 보면 되죠. 이런 식으로 마리아 DB 커넥터 ODBC 이렇게 인스톨드 패키지로 이렇게 나오죠. 설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 DB하고 오라클 DB를 이쪽 서버, 이쪽 111 서버에서 181 서버에 있는, 여기에 보면은 그 그랩에서 마리아 해보면 마리아 DB가 이렇게 떠 있죠. 마리아 DB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 마리아 DB에 ODBC로 이렇게 접속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오라클 DB는 안 떠 있네요. 오라클 DB를 띄워야겠네요, 먼저. 아,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이게 여기에 지금 오라클 23 AI
프리 버전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23AI가 지금 프리 버전까지만 나와 있잖아요. 온프레미스에서. 물론 엑사데이터나 클라우드에서는 23AI 정식 버전 쓸 수가 있는데, 현재 시점, 지금 이걸 지금 찍고 있는 지금 10월달 현재 시점에서는 온프레미스 버전이 없어요. 그래서 프리 버전을 제가 이렇게 가져다가 설치를 했는데, 프리 버전은 특징이 이게 뒤에가 이렇게 프리로 나옵니다. 프리. 그리고 오라가 아니고 이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는 ps-ef 그래프 하면 오라 언더바 s문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좀 다르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프리 이렇게 붙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죠. db 언더바 뭐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명 하고 프리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게 좀 다르네요. 그래서 떠 있네요. 지금 떠 있는데 제가 떠 있는 줄 알았네. LSNR CTL 스테이터스에 보면 이렇게 리스너도 떠 있죠. 그래서 서비스도 프리 PDB1으로 돼 있고 다 떠 있습니다. 오라클도 떠 있고 마리아DB도 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쪽 181 서버에 있는 오라클 DB하고 마리아DB를 이렇게 111 서버에서 이렇게 ODBC로 접근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ODBC 설정을 해야 돼요. 그 두 가지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이 설정 파일들이 두 개가 있어요. ODBC inst.ini etc 밑에, 그다음에 ODBC ini 이 두 가지 파일이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요 파일 위치를 파악하려면 뭐 항상 거의 대부분 리눅스는 etc 밑에지만은 혹시라도 그래도 이게 이제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여기서 ODBC 인스트하고 -j를 주면은 이렇게 위치가 나와 줍니다. 이렇게 etc 밑에 ODBC inst.ini가 여기 나오고 이게 드라이버가 나열된 파일이다.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는 etc 밑에 ini 파일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데이터 소스에 있는 그 데이터 소스 네임 DSN이라고 하는데, DSN인가? DNS인가? DSN 맞습니다. DSN 데이터 소스 네임, 그거를 여기에 있는 이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접속할 때. 나중에 ISQL로 접속하거나 나중에 이제 뭐 ODBC 접속할 때 그 DSN을 써야 되는데, 그 이름을 여기 ODBC INI에 등록된 이름을 정확히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록된 그 데이터 소스가 어떤 드라이버를 써야 되잖아요. 마리아DB 접속할 때는 마리아DB 드라이버를 써야 되고, 또 오라클DB 접속할 때는 오라클DB 드라이버를 써야 되는데, 그 드라이버가 어떤 거냐? 그 정보는 여기 ODBC inst.ini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VI로 한번 열어보면, 먼저 드라이버부터 열어볼까요? 드라이버를 딱 열어보면 제가 이제 많이 세팅이 쭉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많이인 걸 제가 다 세팅한 게 아니라 이게 아마 디폴트로 저기 ODBC 그 유닉스 ODBC 아마 설치하면 디폴트로 몇 가지는 들어 있어요. 이게 포스트그레스 SQL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MySQL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뭐 FreeTDS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제가 넣은 것은 요거 하고 마리아DB하고 ODBC 요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이게 이게 꼭 제가 이 파일을 VI로 열어가지고 수정한 게 아니라 자동으로 그 DB의 드라이버를 이걸 설치를 하면은 마리아DB의 이 그 드라이버에 해당되는 요거를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줘요. 이게 제가 자동으로 등록합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해줍니다. 이게 그래서 등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이름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마리아DB라는 이름. 왜 그러냐면 얘를 odbc.ini에서 써야 되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마리아DB 세팅하는 부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때 드라이버를 마리아DB라고 이렇게 나열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걸 요 이름을 그대로 갖다 놔야 됩니다. 이게 마리아DB라고 안 돼 있고 뭐 마리아DB 언더바 ODBC나 라고 돼 있거나 마리아DB 언더바 드라이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다가 정확히 써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얘가 드라이버를 못 찾아요. 예, 이걸 이 이름을 보고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써줘야 되는 거고 어쨌든 뭐 제가 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고 예, 오라클은 제가 넣었어요. 오라클은 제가 직접 넣었는데 오라클은 설치를 해도 이걸 그 수동으로 이걸 RPM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오라클 인스턴트 클라이언트를 설치해서 그런지 얘는 자동으로 이 odbc inst.ini를 안 만들어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파일을 vi로 열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넣습니다. 그래서 뭐 디스크립션도 넣고 뭐, 뭐 이런 것도 막 딴 거는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있는데 넣어도 되고요. 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디스크립션은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냥 설명이니까, 코멘트니까 여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래서 안 넣어도 됩니다. 딴 것들은 뭐 자동으로 얘가 몇 번 사용했는지 카운트하는 거고 지가 알아서 넣는 거고 그래서 다들 필요 없고 달랑 요것만 넣으면 돼요. 드라이버만 잘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 정확한 위치 이 그 SO라고 있잖아요. 리눅스의 ODBC 드라이버는 SO라고 있잖아요. 이 SO 파일을 정확한 걸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이 여기에 등록한 파일이 실제로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요것만 잘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이제 찾아서 넣었는데 이게 ls-l에서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잘 찾아서 이쪽에다 넣습니다. 넣었는데 찾는 방법이 수동으로 찾는 방법이 제가 이제 그 인스턴트 클라이언트 19.28 이게 19.28이잖아요. 이게 이걸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드라이버를 찾는 방법이 RPM QL 이렇게 하면 됩니다. RPM QL하고 그래프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해서 다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위치를 알려줘요. 보통은 유저 밑에 라이브 밑에 오라클 여기에 생기는데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하셔도 되고 이걸 이렇게 찾는 방법이 이렇게 이걸로 해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그리고 이제 쓸 때 오라클은 이게 LD 라이브러리 패스를 잡아줘야 됩니다. 이걸 잡아줘야지 저것만 드라이브만 등록하면 안 되고 이걸 좀 잡아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저 밑에 라이브 아까 그 유저 밑에 라이브의 오라클의 19.28의 클라이언트 64의 라이브였잖아요. 라이브 밑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디렉토리를 LD 라이브러리 패스에 잡아줍니다. 이걸 잡아줘야 돼요. 아이고 다시 이렇게 잡아줬나? env에서 grep ld 라이브 해보면 잡아졌죠. 이렇게 요게 있어야 돼요. 요게 있어야지 거길 찾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odbc inst -qd를 이렇게 해보면 odbc inst.ini 파일에 등록된 그 드라이버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이름을 이제 odbc.ini에서 쓰면 된다. 그래서 이제 etc odbc.ini 데이터 소스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건데 요거를 등록해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등록해 주면 돼요. 마리아DB 테스트 DB 이건 아무렇게나 장명을 해도 돼요. 제가 뭐 AAA 하면 됩니다. 이걸 나중에 ISQL에서 쓸 때 그 이름을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AA라고 했으면 ISQL-v 여기다가 AA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저는 마리아DB니까 마리아DB 테스트 DB라고 해놨고 여기도 마리아DB 테스트 DB라고 이렇게 접속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드라이버는
그 아까 그 ODBC inst.ini에 등록한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써야 되는 거고, 접속하는 서버는 이제 181이니까 181이라고 써놨고, 포트는 3306, 마리아DB는 3306이죠. 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테스트 DB 접속할 거고, 유저는 스코트, 패스워드는 타이거. 네, 이렇게 넣어놨는데 캐릭터 셋부터 해가지고 뭐 다 넣어놨거든요. 여기서 이제 유저하고 패스워드는 안 넣어도 됩니다. 이것은 그 ISQL을 해서 할 때 이렇게 그냥 유저 패스워드 안 넣고 요것만 이름만 넣어서 할 때 요거 있는 걸 여기 있는 걸 사용하고요. 이거 할 때 이렇게 유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무시돼요. 그래서 안 넣어도 됩니다. 나머지는 있어야 돼요. 이 캐릭터 셋이나 뭐 데이터베이스나 뭐 포트나 이런 것들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마리아 DB 거하고 오라클 DB가 서로 다르잖아요. 예, 다 다릅니다. 이게 DB별로. DB별로 전부 다 달라요. 이게 쓰는 게. 오라클 DB는 또 유저 패스워드가 아니라 UID 뭐 PWD였나? 뭐 하여튼 좀 달라요. 이게 그 구문 자체가 약간씩 달라요. 비슷한 것도 이렇게 드라이버는 똑같은데 나머지는 여기는 서버고 얘는 서버 네임이고 뭐 이런 것도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은 각 DB 벤더의 ODBC 매뉴얼을 찾아봐야 돼요. 예. 아니면 뭐 챗 GPT로 검색을 하시든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포스트그레스 다르고 오라클 다르고 마리아DB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 이거에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마리아DB는 이렇게 쓰면 되고 이렇게 써서 이쪽 DB에 대한 정보, 이쪽 DB에 이제 테스트 DB가 있거든요. MySQL 마리아DB라고 써야죠. 원래는 마리아DB -u 스코트 -p에서 테스트 DB 이렇게 하면 -h 로컬 호스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타이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스코트 유저의 테스트 DB로 해서 이렇게 테스트 DB로 지금 들어왔죠. 이렇게 DB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넣어놨고요. 거기다가 그리고 오라클은 어떻게 세팅했냐면은 오라클은 이제 오라클 ODBC 언더바 ODBC 이게 아까 그 인스트 파일 여기 어디 있죠? 인스트 파일을 여기다 표시를 안 해놨네.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오라클 언더바 ODBC ODBC inst.ini 여기다가 이렇게 이걸 ODBC inst.ini에다가 오라클 언더바 ODBC라는 이름으로 드라이브를 등록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 오라클 언더바 ODBC 이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다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이게 한 글자라도 틀리면 못 찾아요 드라이브를. 그래서 에러 납니다. 이걸 정확히 써줘야 되는 거고 서버 네임에 여기는 이제 오라클 그 이지 커넥트 오라클 SQLnet 이지 커넥트 구문을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뭐 TNS 네임을 그 세팅을 해놨다 그러면 그걸 그 쓰셔도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편한 이지 커넥트를 썼죠. 이지 커넥트는 이렇게 IP 쓰고 포트 쓰고 그다음에 서비스 네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건 181인데 잘못 썼네.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등록을 해놨으면 이걸 이제 한번 그 얘도 아까 ODBC inst qd 해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한번 줘야 하듯이 얘도 비슷한 게 있어요. ODBC inst qs로 하면 됩니다. ODBC inst q-s 하면 이게 odbc.ini 파일에 등록된 그 이름들 마리아DB, 테스트DB, 오라클, DSN 뭐 이런 이름을 이렇게 가져와요. 그래서 이 이름을 이제 ISQL로 접속 테스트를 할 때 ODBC 테스트를 이제 할 때 이 이름을 정확히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ISQL-V를 한 다음에 DSN 이름을 쓰시면 돼요. 마리아DB, 테스트DB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커넥티드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된 겁니다. 여기다가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쓸 수도 있어요. 스코트 타이거.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ISQL이 이제 테스트하는 툴이고,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ISQL -v 한 다음에 아까 여기 ODBC 인이에 등록한 그 이름 그대로 오라클 DSN으로 등록했죠. 그 이름을 넣어줘야 되고, 얘는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아까 여기 그 등록을 할 때 얘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등록을 안 해놨잖아요.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접속이 안 되는 거죠. 크리덴셜 뭐 에러가 나잖아요. 그래서 얘는 DSN에다가 이제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어줘야죠. 스코트 타이거로 등록하라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럼 등록 이렇게 접속이 되죠. 이렇게 테스트 해볼 수 있고, 좀 더 테스트를 접속 테스트만 하지 말고 뭐 SQL도 실행되는지 보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에코 한 다음에 이렇게 SQL 문들을 이렇게 마리아DB에 해당되는 걸 뭐 커런트 유저 조회하는 거, 뭐 쇼우 데이터베이스 하는 거 이런 것들을 ISQL로 파이프로 해서 ISQL로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 실행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지금 뭐뭐를 한 거냐면 여기 그 쇼 데이터베이스 한 거 나오고, 이거 유저 커런트 유저 조회한 거 나오고, 버전 조회한 거 나오고, 세 개가 나오죠. 이게 이제 이쪽에 마리아DB를 가가지고 여기서 이걸 한 거하고 똑같죠. select 버전 이거 한 거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select current user 요거 한 결과하고, 또 show databases 요거 한 결과, 이 세 개를 이렇게 가져왔죠. 똑같이 가져왔죠. 그걸 한 거고, 오라클도 똑같이, 오라클도 이제 select from 탭을 스코트 유저에서 한 걸 이걸 이제 ISQL 한번 보려면은 이런 식으로 에코 한 다음에 파이프에서 ISQL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가져오죠. 뭐가 상당히 많네요. 스코트 유저에 테이블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지금 ISQL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탭 실렉트 탭 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이 주소 한번 볼까요? SU 오라클 해서 MV SQL 플러스 스코트 타이거로 들어가서, 저기 멀티 테넌트니까 SQL 플러스 스코트 타이거 한 다음에 골뱅이 로컬 호스트에 프리 pdb1으로 들어가야죠. 멀티 테넌트니까 여기서 select 이거 from tab 이거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똑같이 select 이거 from tab 해서 tname 하고, 이게 지금 잠깐만 이게 더 있는데 지금 이게 앞대가리만 나왔네. tname만 되게 많죠. 이게 하여튼 조회된 거예요. 이게 보면은 테스트 dv부터 뷰도 테스트 dv 뷰, 신원임 뷰, 그 다음에 인플로이 뷰 이런 것들이 테스트 dv, 인플로이 뷰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요거 조회한 거를 이쪽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얘는 ISQL은 원래 이렇게 잘라서 가져오나? 그러네요. ISQL은 컬럼이 여러 개여도 하나만 가져오는가 보네요. 이렇게 앞에 tname만 가져왔네요. 전부. 어쨌든 뭐 ISQL이 잘 동작을 하는 거고, ODBC로 접속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ODBC를 한번 세팅을 해보고요. 그러고 이렇게
마리아DB하고 오라클DB, 다른 쪽 DB 서버에 있는 오라클DB하고 마리아DB를 접속이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